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결혼 1년차 커플입니다. 마음의 인정머리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와이프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리얼 모습에 대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듣다가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으셔야 사이다 마시고 뻥 뚫리는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요즘 스마트 스토어 유행하잖아요. 저는 그 유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 포기를 하면서 동시에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면접 보는 곳마다 줄줄이 낙방을 하는 바람에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밤낮 없이 인터넷을 뒤지고 서점을 뒤져가며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결국 제가 찾은 해답은 아무리 도전해도 합격이 되지 않은 팔자인데, 회사는 그만 눈여겨보고 다른 것 중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며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자본금도 없었고 알바하면서 모아두던 500만 원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홍콩에서 사오는 물건들을 혼자 열심히 인터넷에서 끄적이다 배운 대로 사진도 찍고 설명서도 써서 올렸고, 그렇게 온라인에서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 한 2달, 거의 반년이 지나서는 수익이 금방금방 천 단위를 찍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부가세 같은 걸 다 빼고 나면 매달 700만 원 정도는 되었지만, 그 또래에 그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기뻤습니다. 사실 처음 한두 달은 재고가 쌓이기만 할 뿐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아서 거의 잠도 못 자고 매일같이 혼자 홍보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글 쓸 수 있는 카페를 기웃거리고 SNS를 하면서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한번 성공을 해보고 나니 대충 노하우도 알겠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도 알 것 같다면서 정말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의 돈을 계속해서 벌고 저축을 하고자 쇠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당시 또래의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면 간간히 회식도 하고 일 끝나고 꽤나 뽐때 나는 바 같은 데도 가서 놀고 하던데, 아님 하다못해 클럽이라도 다니면서 스트레스든 뭐든 풀던데, 저는 그런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장사가 잘 되어 고객들이 배송 지연을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제겐 감지덕지고 하루 중 가장 흐뭇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밖에 모르던 제가 차츰 돈이 쌓여서 부모님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드리고, 저는 저대로 혼자 사무실 겸 자취방으로 쓰는 전셋집에서 거의 찌꺼노인처럼 안에 콕 틀어박혀서 살았는데요.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정말 순식간에 제가 총각에서 유부남이 되었고, 집안에는 해외에서 떼온 물건들로 인해 박스만 가득했었는데, 갑자기 사람 사는 집처럼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고 하다못해 창가에 꽃병에 꽃이 가득 담겨있기도 했어요. 와이프와는 연애한 지 8개월쯤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거의 1년이 조금 넘어갔어요. 제가 너무 일만 하고 있고 제대로 끼니를 못 챙겨 먹거나 잠도 못 자고 얼굴이 해골바가지가 되어버리니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는지 연애라도 좀 하라면서 여기저기 여자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부담이 되고 내가 너무 일이 많아 맨날 여유가 없는데 그런 나와 연애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거절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아대시던 부모님 때문에 절 기다리고 있을 상대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던 적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처음 2번은 찾아가는 길 내내 긴장도 되고 부모님 욕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물론 심한 욕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억지로 약속을 맞춰 손보러 나가게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있는 일이냐며 엄청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나가서 만나는 여자들은 대체로 제가 딱 봐도 자기 관리를 못하고 바쁘게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인지 첫 인상부터 찡그리며 절 좋게 바라보지 않았고, 그런 여자들을 2번 만나면서 저는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나도 일만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기다릴까봐 억지로 나가긴 나갔는데 다들 그 정도로 내가 싫다는 티를 냈어야 했나 싶어서 조금 살짝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한동안 일이 잘 되면서 차올라 있던 저 나름대로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린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또 한동안 정말 질색팔색을 하면서 부모님이 누구 소개시켜주려 하던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며 불효자 마냥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희 누나가 자기 친구의 아는 동생이라면서 또 누군가를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걸 하필
아예 저희 집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희 누나는 혼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쭉 스스로 일하고 돈 벌다가 네일샵을 차려서 장사를 제법 잘하고 있는 사장이었어요. 누나 손에 이끌려 낯선 저희 집에 오게 된 와이프. 제가 누나와 함께 같은 네일 장사를 하고 있을 줄 알았다며, 그런데 상자도 많고 뭔가 사진 촬영하는 세트장 같아 보이는 게 너무 멋있다며, 이전의 여자들과 달리 저희 집을 막 샅샅이 구경하며 좋다고 해볼래.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멋져 보인다고 해볼래 하는 게 참 사람 가슴 떨리게 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는 건 별게 없었어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 가슴 한번 설레보면 그만이더라고요. 전 저를 설레게 해준 이 여자가 너무 좋아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고, 와이프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냥 제가 일에 미쳐 사는 게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 보기 좋았대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하는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사랑에 빠졌다가 결혼도 빠르게 해주었습니다. 이왕이면 자주 더 오래도록 함께 보면서 제 옆에 꼭 붙들어 놓고 지내보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결혼하고 나니까 단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혼 초라 단점이 많이 보일 리도 없었고, 그래서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상한 점에서 제 콩깍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와이프가 생각보다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는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러는 게 섭섭하고 가슴 아프고 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죠. 와이프는 저희 누나가 잘 나가는 네일샵 사장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누나를 통해 동생도 사업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 집에 소개받으러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약간은 그래도 혹여나 우리 남매가 돈을 잘 번다는 소리에 더 쉽게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 싶은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너무 가슴 떨리고 이 사람을 사랑했던지라 사리 분간을 제대로 못했어요. 와이프가 멋있다고 잘났다고 해주는 달콤한 말들이 그저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와이프에겐 늘 그런 모습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욱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착실하게 모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그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와이프가 사달란 거,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면서 물심양면으로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업을 하는 저도 비싸다는 이유로 한두 개 어쩌다 사먹고 마는 마카롱을 와이프는 주기적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라면서 한 박스 사달라고 매일같이 졸라대는 와이프한테 그냥 마음껏 물어보지 말고 사먹으라며 카드도 줬습니다. 일명 우리 사이에서 마카롱 카드였는데 나중에 카드 금액을 보니 거의 몇백만 원이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마카롱 사먹는데 말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 와이프가 그걸 사다가 옆에 친구들 나눠주고 가족들의 여동생 나눠주면서 5만 군데 주면서 제 돈을 썼더라고요. 뭐 저야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 준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거나 돈이 막 아까운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제 돈인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선물 사듯 그렇게 펑펑 사서는 상의 한 번 없이 나눠주고 다녔다는 건 살짝 깨긴 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좋게 와이프한테도 다음부터는 상의를 하고 선물을 사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었고, 그때 와이프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말을 하길래 잘 이해를 한 줄 알았어요. 와이프도 몰랐던 부분이구나 싶어서 저도 더 이상 개의치 않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부터였어요. 와이프는 그냥 제가 돈이 많다고, 태생적으로 돈이 많은 애인 줄 알고 있는지 참 제 돈 쓰는 걸 우습게 알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그리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저희 누나나 저나 사업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남들 놀러 다닐 때 우리는 일하고 돈 모으고 사업한다고 밤낮 잠도 못 자면서 지금의 상태로 키워낸 것인데, 와이프는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일말의 수고로움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신혼 때는 저와 상의도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더니 이내 본인 퇴직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좀 넘던 그 돈을 불과 한 달 만에 다 써버렸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저희는 절대로 재벌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저축을 더 해야지 미래에 자식도 낳고 자식 대학도 보내고 용돈도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업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늘 열심히 하되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와이프는 그냥 그 돈을 자기 고생했던 대가라면서 가방 몇 개 사고서 땡치더라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저한테서 살림을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저한테서 받아갔던 그 마카롱 카드를 그냥 자신이 아예 맡아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와이프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와이프의 씀씀이가 워낙 컸던 터라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용돈을 주는 것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카드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써야 할지 몰라 구비를 해놔야 하는 건데 당신의 소비 모습을 볼 때 이 카드의 한도가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도 자신이 없다며 좋게 좋게 말하며 거절을 했더니 와이프도 처음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주는 돈 1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용돈을 올려달란 불만을 제기해서 130만 원, 그러다 또 자기가 도저히 밖에 나가서 주변 신혼댁들을 사귀지도 못하겠다며 또 부족하다고 해서 150만 원, 그러나 지금은 다달이 집에 있는 사람한테 200만 원을 용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생활비니까 비교적 적은 돈은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 200만 원은 와이프의 처음 말과는 달리 전혀 생활비에 보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와이프는 밖에 물량을 때려나가는 저한테 장을 봐오라면서 제 카드로 제가 먹거리에 필요한 것들을 몇십만 원어치 사오도록 강요를 할 뿐만 아니라 어디 나가면 와이프가 옷 사달라 하고 귀걸이 사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면서 제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쓰게 하는지라 저 200만 원은 어디까지나 와이프 혼자만을 위한 용돈이에요. 그 바람에 저는 한 달 생활비, 애도 없는 2인 가구가 신혼 1년도 안 되어 다달이 거의 3, 400만 원이 되는 돈을 쓰고 있었고요. 결국 제가 한두 달 전에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지금 우리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내가 다달이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한 달 지출 3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나중에 애가 생기면 그때 애 핑계로 500만 원을 거뜬하게 쓰겠다고 용돈을 7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생활비에 필요한 것들은 죄다 제가 돈을 직접 지출하겠다고 했어요. 와이프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주변 친구들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용돈 70만 원을 온전히 자기한테 쓰게 하면서 제가 부족하면 제 카드를 그때그때 줄 수 있는 거니까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는 제 카드로 전부 다 쓸 예정이니까 혼자 사치비로 쓰기엔 주부가 한 달 7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직장 다니면서 저축도 하고 교통비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이 정도 쓰는데 직장 안 다니는 와이프가 한 달 70만 원을 그냥 얻는 거면 저로선 최대한 별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며칠 동안 저를 본체만체 하면서 용돈 얘기를 쏙 빼놓고 무시를 하더니 갑자기 무슨 결심이 들어선 건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알겠어. 앞으로는 용돈 꼬박꼬박 매달 1일에 넣어줘. 그리고 이건 당신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고 건네는 말들이었는데 이걸 다 싸움이라고 받아들였다니 이건 뭐 말싸움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싸워서 누구한테 이득일까 싶어서 말싸움을 할 기운도 없고 자기야 미안해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 화를 좀 풀어보라고 사과부터 했던 저입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또 들은 체 반 체 하면서 저를 무시하기 여념없었죠. 다달이 1일이 되면 일하는 제 방에 들어와서는 용돈 보냈냐고 확인 안 하는 와이프였고 그 사이 와이프는 점점 더 돈을 저한테 맡겨놓은 사람만의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너무 홀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한 것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한 건지 저희 어머님이 가끔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만 보셔도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를 내며 말을 하고는 어머님이 전화를 끊게 만들기도 했고요. 저한테 용돈 몇백씩 받아서 쓸 때만 해도 자기가 먼저 어머님 건강 챙겨주면서 안부 전화도 해주고 살갑게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화난 걸 저희 엄마한테 화풀이 하려는 것 마냥 엄마한테 더 이상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엄마가 아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라 하면서 기분이 울적해 보이는 것 같다며 화를 풀어주려고 하자 거기다 대놓고 어머님 저 용돈 부족한데 돈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해버린 바람에 저희 엄마가 저 모르는 사이에 와이프한테 돈 500을 보냈다 하더군요.
제가 그간 부모님 용돈 챙긴다고 보내드리고 있던 돈이었는데 그걸 자식이 고생해서 번 돈이라며 늘 쓰지도 않고 저축한다고 모아놓으시더니 급기야 그걸 돈 모자르다는 와이프의 계좌에 떡하니 돈 500만 원을 송금하신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로 지난 일요일 저희 어머님의 생신이셨는데요. 그날 결국 와이프가 제 앞에서 지랄을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저한테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와이프가 어머니로부터 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고 사실 와이프한테 바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도 돈이 급했거니 하면서 웬만하면 같이 살고 있는 내 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가뜩이나 용돈을 줄인 이후로 저한테 말도 제대로 안 붙이고 집안에서 밥도 제대로 안 하고 살림까지 손을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았냐고 물어보면 또 자존심 상해하면서 기분 나빠할까봐 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다가오는 엄마 생신에는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와이프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말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 생일에 왜 피도 안 섞인 와이프가 밥을 차려줘야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집 올 때 저랑 누나가 돈 모아서 결혼식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불했고 저희 신혼집은 제가 사무실 겸 쓰던 전셋집을 팔아 거기다가 제 돈을 또 보태서 더 큰 자가 아파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제가 와이프한테 드렸던 돈들은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으신 분들은 모두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저랑 누나랑 셋이서 함께 팔 걷어붙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 생신상 한 번은 차려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또 요구한 건가요? 일주일 전부터 엄마 생신인 거 말을 해왔는데 그날 집에 가는 날에도 친구랑 약속 있는 거 해결하고 오겠다고 나가서는 출발한 지 한 30분이 지나서야 집에 왔는데 참, 전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는데 저희 엄마한테서 용돈이라고 500만 원은 잘도 받아갔으면서 몇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를 사오지도 않더군요. 하다못해 동네 노브랜드 빵집에서 파는 2만 원도 안 되는 케이크 하나조차도 말입니다. 일단 저도 시간이 늦었던지라 가는 길에 제 돈으로 케이크를 사서는 집에 갔어요. 집에 가보니 이미 누나는 도착해서 미역을 불려놓고 있고 밥도 지어놓고 있고요. 핏물 뺀다고 소고기 물에 담궈 놓은 걸 제가 들어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자마자 들어가 누나를 도우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어요. 엄마도 자식들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다면서 부엌에 자꾸만 들어와서 저희랑 말 한마디를 더 해보겠다고 계시고 그런데 제 와이프는 처음 들어올 때도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를 않더니 급기야 부엌에 세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자기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어머님 저는 밖에 앉아 있을게요 하고는 소파 위에 가서 저희 아버지 옆에 앉아 TV를 보더니 급기야 아버님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거 말고 더 재밌는 거 많아요 하면서 리모컨을 뺏어 들어서는 그 악기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아휴 세상에 제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와이프라고 들여온 건지 오는 차 안에서는 내내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가족들끼리 그냥 놀고 오면 안 되냐고 신경질을 부리는 거 제가 저희 엄마 기분 좋으시라고 부부싸움 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겨우겨우 참아왔는데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앉아서 TV 보는 짓이라니 부엌에 있던 저희 누나는 심지어 와이프랑 인사조차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참다 나가서 와이프한테 여보 그냥 와서 다 같이 요리 좀 하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와이프는 내가 왜? 라고 하더군요. 놀란 누나가 싱크대 앞에서 손에 물에 잠긴 고기를 주물럭대다 말고 저를 뒤돌아 쳐다봤고 순간 얼굴 표정이 착잡해진 엄마의 표정까지 확인한 후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신데 엄마가 부엌에서 이러고 계신 것보다 우리가 좀 해드리면 좋잖아. 라고 또 최대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터져버리려는 걸 겨우겨우 엄마 생각에서 눌러가며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기고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기고 서로 반반씩 하는 거 공평하지? 라고 하더군요. 이게 진짜 다른 집 와이프들이 이런 소리라면 당연하지 하고 말했을 테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 내 돈에 내 부모님 돈에 아주 여기저기 돈지랄 해가면서 지내오던 와이프가 제가 심지어 장모님 생신 때에는 용돈으로 쓰시라고 100만 원도 보내드렸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내 와이프가 내 부모님과 누나 앞에서 무시를 해도 정도가 있지.
케이크 하나 사탕 하나라도 사오지 않아 놓고서는 공평을 운운하면서 당신 엄마라고 지랄을 떠는 건 정말 선을 넘은 짓이었습니다. 확 진짜 이게 정신머리가 마탱이가 같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씩씩대다가 옆에 누나가 불려놓은 미역을 집어들고는 와이프한테 달려갔어요. 와이프는 달려오는 제가 겁났던지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에 발을 올리고 저희 아빠 뒤로 들어갔는데 그냥 와이프 옷자락을 쥐어잡고는 소파 아래로 떨어뜨리고 미역으로 무슨 채찍질하듯이 와이프 면상을 향해 던졌어요. 아우 진짜 지랄을 떨어도 정도가 있지. 너 내가 소송으로 이론 한 장 남김없이 털털 털어줄 테니까 각오해라. 라면서 한 손에 미역 붙들고 한참을 제 무릎 아래에 있는 와이프를 향해 패대기를 치다가 누나가 못 참겠었는지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우리 누나 저를 말리기는커녕 핏물 뺀다고 했던 그 소고기를 손으로 주물럭대고 있던 그 소고기를 그냥 확 와이프 얼굴을 들쳐올리고는 걷다 대고 뺨따구로 내리친 겁니다. 고기 덩어리에 뺨따구 한번 제대로 얻어맞은 와이프는 제가 때리는 와중에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이거 폭력으로 신고할 거예요? 하면서 소리만 질러대다가 저희 누나한테 제대로 얻어맞고는 정신을 놓았는지 그냥 맞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꼼짝없이 이 집안에 버림받고 이혼당하겠나 싶었는지 그래서 이론 한 장 정말로 남지 않겠다 싶었는지 뒤늦게야 저랑 누나 바지가랑이를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데 아유 그럼 뭐합니까 이미 배는 떠나는데요. 그냥 경우 없고 몰상식하고 와이프라는 여자한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와이프는 안 하겠다고 뻗팅겼고 합의하고 돈 1,000만 원 주지 않으면 소송 걸고 지금껏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내 카드와 내 부모로부터 받아가면서 사치 떨었던 거 내가 어떻게든 다 싸그리 받아내겠다고 겁박을 하니 어디서 구해왔는지 돈 500만 원 일단 제 계좌로 송금하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남은 돈 500만 원 언제 줄 거냐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부터 알바를 구해야 한다면서 그 돈도 장모님께 빌려서 갚는 거라며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겁 한번 주려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장 발송하고 오는 길입니다. 일단 소송 걸겠다고 해놨으니 지가 합의를 하고 싶으면 남은 돈을 주려고 금방 또 어디서 빌려와 주겠죠.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이제야 비로소 쓸데없는 지출이 0이 돼버린 현재에 돈을 벌며 보람있게 살고 있습니다. 깨진 장독에 무릎을 심정으로 살았던 지난 결혼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장독까지 새 것으로 교체해서는 완전히 새 삶을 사는 기분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1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 일로 집안의 분란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지만 너무 괘씸하고 같은 며느리 된 입장으로서 화가 치밀어 올라 사연을 보내보며 제 화를 좀 가라앉혀 볼까 합니다. 욕하시고 싶은 분들은 실컷 욕해주세요. 저 말고 저희 올케한테 말입니다. 저는 4살 차이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들은 남동생이 있으면 누나가 업어 키우지 않았냐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각별하다기보다는 서로에게 늘 쿨한 존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아이가 늘 잘되고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는 평범한 누나였습니다. 제가 또래들 중 싱글인 친구들이 아직 많은 걸 생각하면 27에 결혼한 저는 많이 일찍인 편이었어요. 당시 대학 때부터 사귀던 지금의 남편과 자연스럽게 각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던지라 현실에 대한 감각이나 그런 게 조금은 무딘 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결혼이 단 둘만의 것이 아닌 서로에게 얽혀있는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을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직접 몸으로 느껴가며 배우게 되었죠. 일단 저희 시댁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요. 시부모님께서 둘 다 대학을 졸업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하시고 쭉 가정주부로 사셨고 시아버지는 꽤 큰 기업을 다녔다고 하시는데 IMF 때 직장을 잃으시고는 겨우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을 하긴 하셨으나 그마저도 잘 일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오래 다니시지 못하고 금방 퇴직을 하셨습니다. 50대부터 재취업을 하고자 나라에서 하는 취업교육도 받으러 다니셨고 그간 생활비를 벌려고 공사장을 나가셨던 소리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돈이 급하셨는데 벌 방법은 없고 나이는 여전히 창상하셨던지라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에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둘이서 멀쩡한 직장을 다니며 돈을 열심히 모으겠다고는 했지만 자꾸만 남편은 시댁으로 돈을 들이고 주기적으로 돈이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니 저도 남편도 모른 척을 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여러 번 금전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어하는 남편 모습 보는 게 저도 힘들었고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유연을 하며 버텼죠. 사실 저희 친정은 그와 반대로 잘 살아요. 아빠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엄마도 아빠가 하시는 일을 도우면서 가끔씩 용돈벌이를 하시면 잘 지내고 계세요. 노후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 할아버지께서 오래전 부동산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사두셨던 건물들을 자식들과 모두 나눠 가지셨는데 그중에 저희 아빠도 건물 하나는 받았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저희 용돈도 어릴 적부터 두둑히 넣어주셨고 끝까지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랑 남동생이랑 딱 절반씩 나눠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야 뭐 공짜로 얻은 부모님 돈이니까 그냥 감사드렸죠. 그런데 작년에 남동생이 사귀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면서 데려왔어요. 교제를 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때더라고요. 뭐 얼마나 사귀고 말고는 인연이라면 전혀 문제가 아니지라 조금은 불안했지만 둘이서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저야 뭐 제가 부모님도 아니니까 그냥 먼발치서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하기만 바라며 축복만 해줬고요. 그런데 올케가 생기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뒤늦게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하객 초대가 힘들었던 것보다 괴로웠던 게 바로 올케와 올케 부모를 마주하는 거였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혹여나 동생 커플이 깨질까봐 그래서 평소 좀 다혈질적인 동생이 홧김에 사고를 칠까봐 속마음을 꾹 숨겨두셨던 것 같은데요. 글쎄 결혼하기 전에 올케가 자기 엄마를 통해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더군요.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하고 자신의 엄마를 바꿔주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저희 엄마 번호를 알려준 뒤에 알아서 전화라고 했는지 사돈 어르신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대뜸 건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애들 결혼할 때 그냥 그 건물 남겨주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말을 했다네요. 그 바람에 저희 엄마는 어디서 그런 주제넘는 말을 하냐고 화를 냈다가 애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냐고 물어보니 그쪽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니 자기가 전화한 건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급하게 정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네요. 참나. 제가 저도 결혼을 해보고 주변에 슬슬 결혼할 친구들이 생겨서 여기저기 결혼하는 얘기를 듣긴 들어봤지만 저희 올케네 같은 사돈어른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날 엄마는 건물이 있다는 걸 남동생이 올케한테 말한 줄 알고 그래서 올케가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남편들 사람이 건물 있다는 소리를 한 거라 생각하시고는 둘을 불러 뭐라 혼이라도 내려고 하셨지만 사돈이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냥 혼자 모른 척하고 있었다네요. 아, 정말 이렇게 답답하실 수가.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올케를 좋게 볼 수가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경우가 너무 없는 짓이잖아요. 그것도 저희 부모님이 자식인 저와 남동생한테 나눠준다는 건물을 대뜸 결혼 전부터 예비 사돈이란 사람이 자기네한테 달라는 말이나 하고 말이죠. 대충 올케가 자기 엄마한테 부탁을 했던지 아님 그 엄마가 강요를 해서 그따위로 예의 없는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나간 일이고 어머니들이 서로 입을 다무기로 했으니 저도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속은 터졌죠. 그런 애한테 저희 부모님은 집도 사줬고 아내 살림가구도 친정 돈은 1원도 들이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다 마련을 해줬으니까요. 그 집에서 돈이 없으니 애다는 무조건 생략하자고 또 그런데 반반 결혼은 무조건 안 된다고 우겨서 저희 부모님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들 돈 100%를 다 투자해서 남동생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반반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애다는 생략해야겠고 어째 100만 원도 딸내미 결혼하는데 쓸 생각을 안 한 건지 참 올케네 친정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마찰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저희 엄마가 속상해하며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의 말씀으로는 올케가 연락 한 번 없더니 카드를 달라 했다더군요. 저희 부모님 이름으로든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든
카드 한 장 만들고 싶은데 오빠는 바빠서 못 만든다고. 그러니 어머님이 좀 도와달라면서 나이든 시부모님한테 카드 만들어달란 말은 할 겨를이 있고 지 남편은 바쁘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아휴, 여기서 제가 또다시 열을 받을 뻔했어요. 저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시댁을 가지 않더라도 명절에는 인사 한마디 정도는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끼시라고 어른께 드릴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제 며느리 도리는 최소한으로 지키며 살았어요. 돈 한 푼 못 받아본 시댁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결혼 1년 차인데도 저희 부모님께 어째 코로나 조심하라는 문자 한 통조차를 하지 않았대요. 그냥 이건 뭐 완전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연락을 또 끊어버렸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남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있냐, 그냥 소식이 궁금했다 라고 전화를 했더니 옆에서 며느리가 야, TV 보는데 하면서 신경질을 내는 바람에 엄마가 전화를 서둘러 끊어야 했다네요. 남동생도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안 하고 집 아누라 기분부터 챙긴다고 오랜만에 전화가 온 엄마 목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끊어버린 바람에 엄마는 또 자신이 뭘 잘못한 줄 알고 한참을 속만 끓이셨는데 거의 처음이다시피 전화가 온 올케 입에서는 카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속이 터진다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내가 물주인지 시어머니인지도 모르겠다고 얘 좀 경우가 너무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고요. 어째 같은 며느리인데 저는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본 말들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도 하는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올케가 정말 대단하고 싹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함부로 전화를 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시누이질한다고 시누이가 갑질한다고 이상한 소리 할까봐 저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주 속만 부글부글 끓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그래도 아들 챙겨주는 며느리인데 혹여나 자신이 밉보여 아들이 밥이라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면 어쩌냐고 결국 자기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올케한테 건네줬다더군요. 아휴 정말이지 이건 상전을 모시듯이 며느리한테 집 주고 살림살이 다 차려주고 급기야 건물 달라는 거 거절하고 나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신용카드를 끝내 쥐어준 상황이었죠. 이쯤 되니 제가 언젠가 또다시 올케가 지랄 연병을 떨면서 우리 엄마 마음에 돈에 난도질을 하면 반 죽여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이쯤이면 올케인 제가 지랄을 떨어도 하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결혼을 한 며느리들한테도 하나하나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미친년이 분명하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올 초 결국 인연이 제 손에 죽어나갈 일을 저질렀네요. 제가 대학 들어가며 과외를 직접 하며 제 돈을 직접 벌기도 해서 사실 부모님의 용돈 말고 카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올케보다 제 부모님의 카드 한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글쎄 올케가 이 카드를 한도 끝까지 써버린 바람에 엄마가 명세서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올케한테 전화를 했었나 보더군요. 그런데 올케가 무슨 카드를 뭐 때문에 쓰길래 한도를 다 써버렸냐고 묻는 저희 엄마한테 아 거참 진짜 쪼잔하게 구시네요 어머님. 요즘 이 정도는 젊은 애들이 다 써요. 아 하며 한숨을 푹 쉬고는 어르신 잔소리라 상대를 못 해주겠다며 화가 나면 자기 남편한테 하고 남의 귀한 딸한테 화내지 말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자신이 큰 소리를 내고는 끊어버렸다더군요. 그 바람에 엄마는 기가 막히다며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요. 아무것도 제대로 대꾸를 하지 못하는 엄마의 성격도 너무 답답했고 그런 엄마를 만만하다 생각을 하는 건지 호구 잡아서 카드도 막 써대다 하다못해 말까지 막 해대는 며느리를 제가 정말 그냥 눈을 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제 동생이 처신을 어찌하는지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반 죽여놓던가 죽이던가 지랄을 떨어주겠다고 퇴근하고는 부모님까지 다 불러내서는 동생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불구경하듯 열받아 하는 저희 엄마 모시고 함께 와줬고요. 집에 오니 아직 남동생이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올케라는 애가 그 집이며 살림이며 다 우리 부모님께 받아놓고는 들어오란 말은커녕 왜 왔냐고 남편 오면 오라고 입구에 사람 서 있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대요. 지도 순간 가족이 우르르 몰려와 문 열어달라고 하니 쫄았던 걸까요? 뭐 덕분에 제가 좀 더 기고만장해져서는
밖에서 거의 문을 부술 정도로 발로 문을 차대며 소리를 질렀어요. 문 안 열어? 이게 네 집이야? 문 열어! 하면서 거의 30분 가까이 소음이 지속되도록 온 아파트 안에 제 목소리가 울리게 소리를 질러댔고, 맞은편 집에서 그리고 아랫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나와서 자제를 하길래 경찰 불러서 법대로 해보자며 하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네, 그 집은 부모님이 동생 부부한테 사주긴 했는데 명의는 여전히 저희 부모님 거였거든요. 실거주고 뭐고 남도 아닌 가족인데 문 안 열어주고 백이나 싶더니만 끝내 문을 열더니 우르르 들어오는 저희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서있던 올케 급기야 정말 진전머리 나는 거머리 보듯이 저희를 둘러보면서 한숨을 찍찍 긋는데, 와, 진짜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이게 시어머니 신용카드를 한도 끝까지 긁어버린 며느리가 할 짓이냐고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혹은 벌어서 다 갚겠다 등의 사죄의 말 한마디라도 먼저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겨우 1년 차에 결혼 후 왕래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이인데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처받았으면 이 모양인가 싶어 저희야말로 치가 떨리더라고요. 올케한테 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손이 올라가려다 동생을 생각해서 겨우 참아가며 다가가서 한 번 더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동생이 늦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이 새끼는 도대체 지 와이프가 지 엄마 카드를 썼는지도 모르고 뒤늦게야 옆에서 저희 남편한테 상황을 전해 듣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뒷북이, 이런 뒷북이 없더라고요. 저는 잠시 동생 때문에 흐트러진 대화를 바로잡고자 다시금 올케한테 카드를 달라 했고 끝까지 거절하려는 듯 제 동생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급기야 동생한테 야, 네 누나 좀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가만히 서있지 말고 하면 소리를 질러대는 올케의 머리채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쥐어잡았습니다.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내가 한번 형님 노릇을 제대로 하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그간 왕래도 없던 년이 어디다 대고 데리고 나가라 봐라 소리를 지르는 건지. 내 엄마 속상하게 하더니 이젠 내 동생 앞에서 소리까지. 아휴 진짜 같은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정말 시집살이 당한다 소리 안 듣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졌어요. 저는 결국 올케 머리를 뜯어잡은 채 안방으로 데려가 가방에 걸려있는 옷걸이를 뒤졌고 하나하나 머리를 들이밀며 우리 엄마 카드 어딨냐고 머리채를 쥐어얹더니 결국 지갑이 든 가방을 꺼내주대요. 샤넬이었습니다. 그 옆에 포장 막간 샤넬 박스가 멋내기용인지 올려져 있었고요. 저는 그 박스를 쥐어잡아다가 올라타서는 발로 꾹꾹 눌러 부서졌고 가방은 카드 지갑에서 우리 엄마 이름 적힌 카드 빼내서는 돌로 쪼갰습니다. 카드야 얼마든지 재발급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이제 남은 건 돈이었죠. 그 돈 어떻게 갚을 거냐고 하니 그걸 왜 갚아요? 어머니가 쓰라고 주셨어요. 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아휴, 이 집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돈 없다고 예단 생략에 부모님 소유인 건물까지 미리 땡겨달라느니 집에는 샤넬백이 있고 그 옆에 샤넬 카드 지갑에 자세히 보니 핸드폰 케이스까지 샤넬. 좀 아깝고 다시 생각해도 그냥 내가 가져올 걸 하면 후회는 되었지만 그거 다 들고 부엌에서 가위 하나 꺼내와서는 싹둑싹둑 하나씩 잘라줬습니다. 생각보다 명품이 가위에 잘만 잘리더라고요. 그 덕에 옆에서 올케가 처음 우는 소리도 듣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동생도 뭘 자꾸 사오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엄마한테서 신용카드까지 받은 줄은 몰랐다고 이제 와서 미안한 척 엄마 앞에서 마누라 간수 잘못해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척을 하려는데 엄마는 그것도 이젠 다 꼴보기 싫다 생각을 하신 건지 동생까지도 무시를 한 채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은 장모님 챙긴다고 엄마를 따라 나갔고 아빠는 동생네 부부가 너무 한심하고 미웠는지 니들은 절대로 내 돈 한 푼 못 받을 줄 알아. 그리고 이건 며느리 니 탓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하며 엄마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야 뭐 뒤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손을 툭툭 털고는 울고 있는 올케를 내버려두곤 집안에 여자 잘 데려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냐 동생아? 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께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아라. 네가 인간이면. 이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동생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저희 친정을 매일같이 찾아갔대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적어도 1시간은 늘 기다리다가 집에 가고 또 기다리다 집에 가길 반복했다더군요. 그러다 결국 남동생이 안 되겠었는지 저한테 찾아와서는 엄마 아빠 마음 좀 풀어달라고, 와이프가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는 중이라며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달라고 하는데 전 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동생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엄마는 적어도 몇 년간 이 문제로 화가 금방 풀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본인도 오히려 며느리랑 잘 못 지내서 연락 안 하고 있는 게 헐 마음 편하고 낫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올케는 집에서 남동생과 사이마저 서먹서먹해져 가고 있는지 슬슬 안 하던 안부 연락을 하면서 저한테 아직도 화나셨어요? 이지랄을 떠며 연락하는데 일절 답장 안 하고 씹는 중이랍니다. 물주들이 사라져서 안절부절 못할 게 뻔한 올케를 상상하는 게 오히려 이젠 제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니까요. 요즘 저희 부모님은 생각할수록 괘씸하셨는지 이 돈은 확 다 저희 시부모님 노후자금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사회 기부할까 하면서 그 고민으로 여기저기 상담받으러 다니고 계십니다. 좋은 후원 자리 어디 있나 알아보려요. 저야 뭐 우리 시부모님 먹고 사실 돈만 풍족히 있다면 저희 남편과 돈 모으며 누구보다 잘 지낼 수가 있어서 이거 완전 땡큐였죠. 전 올해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사회에 기부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시는 와중에 적극적으로 사회 기부에 권장해드리며 한 해를 보내보려 합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올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조만간 토해내게 그냥 확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얼마 전까지 사랑과 전쟁을 찍다 온 30대 여자입니다. 사랑과 전쟁에서나 봤을 법한 일을 제가 겪고 나니 아직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남편과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인턴으로 잠깐 근무를 했던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도 인턴이었고 저랑 같이 채용이 되어 1년 일을 같이 했던 사이예요. 인턴으로 지내던 때에는 가끔 회사에서 시켜주는 회식에 따라가서 말을 나눴던 게 다였고 일하면서는 각자 일 배우고 사수 눈치 보느라 딱히 수다를 떨 일이 없었어요.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어서 대화도 뜸했고요. 그러다가 계약이 완료되면서 저는 저대로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취업에 곧장 성공을 해서 또 바쁘게 한참 지내다가 우연찮게 서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주쳤어요. 알고 보니 서로의 회사가 같은 강남 한복판에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밖에서 만나고 커피 한잔 해도 될 만큼 가까운 거리였던지라 그날 마주친 것을 계기로 한동안은 점심때마다 혹은 아주 가끔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역에서부터 마주쳤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번호 교환도 하게 되었고 이것도 인연이라면 술 한잔하며 사는 얘기를 하자고 해서 둘이서 몇 번 술자리도 가졌다가 둘도 없는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죠. 그 후로도 오빠 오빠 하며 부르는 게 자기 직장 동료들보다 훨 마음에 들었는지 남편은 오빠 소리가 너무 설레 하는 말로 저한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며 고백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무려 5년가량 결코 짧지 않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멘트가 저렇게 느끼하고 저질스러웠나 싶기도 하네요. 당시엔 그냥 오빠가 설렌다고 얼굴을 붉혔던 것만 보여서 귀엽다며 고백을 받아줬었는데 말이죠.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 여자 문제로 저를 머리 아프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찌나 거짓말같이 자기 관리를 똑부러지게 잘했는지 늘 물어보면 헬스장 혹은 영화배우로 학원에 가 있다는 말을 했고요. 저희가 둘 다 30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도 단 한 번 이 사람이 마음 느긋하게 놀려하거나 비행에 빠지는 거 본 적이 없었어요. 저랑 연애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잘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결혼을 언제 하냐면서 연애 2년차부터 늘 들들 복권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결혼 생각이 아직 없다면서 미루고 미루다 5년차에 결혼을 한 것이고요. 시부모님도 두 분이서 아주 애정이 많으셔서 저희 부모님과 또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셨어요. 뽀뽀를 하거나 허리에 손 두르고 길을 걷는 건 일상 다반사였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서로의 허벅지를 주무른다거나 귀를 만지작하는 등 다소 야릇한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당황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금실이 마냥 좋다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애정 표현에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던 터라 마냥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무튼 남편이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한테 굉장히 살뜰하고 잘해줬고 애정 표현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부모 자식 아니랄까봐 밖에서 애정 표현을 서스럼 없이 하길래 제가 오히려 많이 거부를 하고 또 핀잔을 주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4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가 외도를 의심할 만한 짓거리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남편보다 가정에 착실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자부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남편과 하루는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누구한테서 막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받아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후로도 부재중 전화가 5통은 더 왔던 것 같아요. 누군지 말 안 해주는 남편한테 약간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으나 퇴근을 하고 전화가 오는 상사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것인 줄 알고 전 일부러 모른 척 해주며 넘어갔죠. 그런데 그날 밥을 먹으면서 남편은 꾸준히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를 비웠고 그때마다 핸드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전 당연히 이 사람이 화장실 가는 척을 하며 전화를 받는다는 것을 눈치챘고 한동안은 모른 척하고 밥만 먹으려다가 하도 남편이 요식은 걸린 인간 마냥 화장실을 자꾸 가길래 도대체 상사한테서 무슨 말을 듣고 있길래 저 사람이 저리 안절부절 못하나 싶어서 저도 따라갔어요. 가서 들키면 그냥 여자 화장실 가던 길이었다고 하면 되었으니 딱히 찔릴 건 없었고요.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 뒤쪽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이 있었는데 그 바로 앞 그러니까 화장실과 흡연자실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길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말입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몸은 괜찮아? 아프진 않아? 땡기진 않아? 하는 말을 하며 누군가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순간 저희 시부모님인 줄 알고서 내가 모르는 병을 앓고 계신가 싶어 더 유심히 들으려 하는 그때 누군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화장실로 오는 바람에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또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서 밥 먹고 있는 척을 하다가 남편을 맞이했어요. 끝내 남편은 저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 전 내내 기분이 찜찜했죠. 시부모님이 아프신 거면 저한테 말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왜 숨기나 싶고 시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 전화통화의 상대는 누구일까 싶어 기분이 이상했어요. 중간중간 혹여나 싶어 시댁에 전화를 해서 요즘 별일 없냐, 건강은 다 괜찮냐 등의 질문을 던져가면서 안부도 묻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고요. 뭔가 그날부터 남편은 집안에서도 마구잡이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간다거나 아예 쓰레기를 비우고 오겠다며 음식물 봉투를 들고 나가서는 거의 40분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나갈 때 분명히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 걸 전 다 봤었고요. 그런 식으로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눈치채면서 저도 점차 늘 반듯하고 가정적일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 대해 조금씩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쩍 전화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전화를 아예 안 받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으니 이건 100% 숨기려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도 직장인이고 남편이 저한테 대놓고 소홀하다거나 애정 표현이 없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직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채 남편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7개월가량을 남편은 의미심장한 통화를 계속 해대면서 제가 눈치를 못 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고 그 와중에도 저와의 부부관계는 더욱 뜨겁게 맺었어요. 틈만 나면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팬티까지 다 벗어던지고 샤워를 하고는 저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부쩍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성욕에 미쳐버려서 환장한 인간 마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겨던지는 등 제정신이 아니었고 심지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고 싶다면서 자기 와이셔츠를 저한테 입히더니 준비됐어?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손으로 그 단추들을 모조리 뜯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적극적인 성욕이 저도 살짝은 좋았습니다. 평소 야근이 있다면 많은 편이었고 그래서 애정 표현이 꾸준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피곤하다고 자는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저에 대한 애정이 변하지 않았단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살짝은 즐겼습니다.
임신을 시키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임 도구를 하지 않으려길래 제가 여러 차례 등짝을 후려펴주면서 겨우 피임 도구를 끼워 관계를 맺었고요. 회사에서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야한 걸 보고 온 건지 완전히 혼자 미쳐서는 별 희한한 것들을 강요하면서 후끈한 짓들을 해냈는데 남편이 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다 얼마 전 남편과 시댁 가는 길이었는데 누가 계속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또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면서 전화를 안 받고 있고요. 그러다가 차가 정지했을 때 그냥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한번 봤더니 거의 1분가량을 그냥 아주 뭐 저리 도둑놈 마냥 안절부절을 못하더니 급기야 저를 딱 월드컵 경기장 앞에 월드컵 터널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택시도 잡기 힘든 그 거리에서 저를 그냥 세워주고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을 해줘야 제가 뭐 납득이라도 하고 차에서 내릴 텐데 그냥 무조건 빨리 내리라고 2년 전은 욕까지 해더니 제가 겁이 질린 채 질색팔색을 하면서 차에서 내렸어요. 한참을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아서 시댁 근처까지 가는 버스를 겨우 잡아타고는 혼자 걷다가 환승까지 해가지고 시댁을 가려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도로 택시를 타고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은 없었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결국 그날 이 인간은 집을 외박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날이 주말이어서 망정이었지. 평일에 이지랄을 떨었으면 제가 출근하고 회사에서 열받아 있었을 생각을 하니 아찔해서 욕이 입턱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겨우 남편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다 이러니 남편은 저를 말도 없이 그냥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한 곳은 웬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저요? 임신도 해본 적 없고 산부인과는 더더욱 와본 적도 없었는데 저를 데리고 여기 오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요즘 임신하게 하려고 남자들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는 건가 싶어 정말 그 병원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절 산후조리원으로 데려가대요? 그러더니 절 데리고 들어가려다 코로나로 가족 말고는 안 된다고 해서 빠꾸를 먹었는데 남편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족 말고는 못 들어간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 남편은 들어갔단 말이죠. 당신 거기서 뭐해? 하고 물어보니 남편은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안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웬 여자랑 나오대요? 내 남편이 웬 막 출산한 여자를 부축하면서 와이프인 제 앞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절 보면 한다는 말이 와이프분이세요? 라는 겁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와중에 남편만 쳐다봤어요. 안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남편을 보면서 끝까지 남편 눈만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나 왜 여기 있고 그 사람 누구냐며 여자를 밀쳐내고 남편을 끌고 오려고 하자 여자가 아! 하면서 오바일신을 하더니 옆에서 남편은 그러지 마. 내 아기 엄마야. 라며 세상에 이 여자가 글쎄 내 남편이 자식을 낳았다고 이실직고를 그제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여자랑 그간 남편이 오랫동안 바람을 피워 임신을 시켜놓고 출산을 하니까 자기 새끼라며 어제는 조강지처를 도로 한가운데다 그냥 내리라고 차에서 쫓아내고는 지 혼자 지 새끼 태어나는 거 보려고 병원에 갔던 거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임신한 내연자랑 성관계를 못 가지니까 거기서 아쉬운 성욕을 채워보겠다고 저한테 야동에서나 볼 듯한 관계들을 요구하는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 성욕을 채워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새끼는 내연녀랑 하던 짓거리를 저한테서 욕구를 풀며 완전히 절 내연녀 대타 취급을 하며 가지고 놀더니 이제 완전히 지 새끼까지 낳아준 내연녀 따라 이혼이라도 하려는 듯이 저를 여기 산부인과에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내 귀신같이 시부모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내연녀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며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연녀와 인사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귀엽고 저를 보더니 한다는 말이 이제 다 알았겠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 라면서 이게 마치 분리수거를 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듯 얘기를 나눠 끝을 보자고 하시는데
분하더라고요. 진짜 소름 끼치게 이 가족이 미워 죽겠더군요. 지랄 발광을 하면서 내 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손에 뺨을 맞은 내 여자는 미동도 없었으나 옆에서 남편이 애 낳은 사람한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그 새끼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주먹으로 뺨을 한 대 갈겼어요. 옆에서 절 말리려는 시어머니가 또 소리를 질러대길래 죽어! 하면서 시엄마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며 막 쥐고 흔들며 한참 발악을 했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나니까 안에서 산모들이 심심했었는지 막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오지는 못하고 그 유리문 안에서 뭔 일이냐며 막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산모들이랑 눈이 맞춰지니 처음엔 너무 쪽팔리다가 도저히 이 년놈들이 애 낳고 잘 사는 꼴을 못 보겠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남편이 갑자기 절 여기 데려오더니 웬년을 소개시켜주며 자기 새끼 낳은 여자래요. 조광지처는 여기 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상간녀 애 낳았다고 인사시키려 절 데려왔어요.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언니한테 달려들어 뺨따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뜯어잡고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수적으로는 시부모님과 남편한테서 밀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웬 건장이 생긴 남자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후조리원 입구에 도착을 하더니 아주 피는 못 속이는 것들 하면서 제 손 하나 잡고서 안 놔주고 있던 남편을 밀치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제 보니 이분들은 모두 다 저희 아주버님들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금실 줬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내연녀였다가 아들인 저희 남편을 낳고서 조강자리를 꿰찬 말 그대로 쌍년이었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그런 상간녀의 자식으로서 내연녀의 첫 자식으로서 이 집안에서 장남회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완전 그냥 쌍놈 새끼로 태어난 유전자였더라고요. 하필 시아버지가 늙어서 조광지처의 자식이 생각난 건지 아들이 애 낳았다고 조광지처한테 연락을 했다가 조광지처 되시는 저의 첫 번째 시어머니께서 아들들한테 내연남 새끼가 자식 본 것도 알아야 하냐며 하소연을 하셨고 그 바람에 이 아주버님들이 열이 받아서는 찾아와 난동을 부리려다가 찾아와 보니 이 자식이 피는 못 속이는 건지 또 불륜을 저질러 애를 낳은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빡이 돌아서는 저 대신 저 도와주겠다고 제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아주 남편은 애 낳은 여자들이 우르르 보는 앞에서 형들한테 쥐어 터져가게 맞고 있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지랄을 하는데 제가 그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너도 첩년이었냐? 그래서 네 같은 첩년 며느리 챙긴다고 나한테 그간 입도 뻥끗 안 한 거야? 하면서 질질 그 복도 한 구석을 계속 끌고 다녔고요. 내 언니는 도망간다고 산후조리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 제가 뒤에서 등짝을 발로 까버리니 문에 코를 박고 넘어지대요. 근데 너무 통쾌했던 게 안에 있는 여자들이 아무도 내 언니를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마저도 간호사분들은 직업이니까 어찌저찌 보도만 안고 들어가는데 모세의 기적마냥 거기 있던 여자들은 상간녀를 노려보며 길을 터졌어요. 다들 남편이 있다 보니 제가 남녀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입에서 막 벌써 욕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내 언니를 보며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앞에 서 있던 여자 한 분이 저를 향해 여기선 우리한테 맡겨요 하고는 비장하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날 후 곧장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했고 고소하는 김에 상간녀 한 번 더 보고 지랄을 떨어주려 병원에 갔는데 역시나 제가 출입을 하진 못했으나 절 알아본 간호사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병원 안에서 그 여자 왕따 당하고 난리라며 안에서 자식 이름까지 똑똑히 기억했다가 학교 가서 마주치면 학교에도 소문내고 평생 내 여녀 자식이라고 꼬리표 따라다니게 만들 거라며 살벌하게 따돌림을 시키는 바람에 병원 분위기가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포함해 아주 난리랍디다. 그 바람에 상간녀는 자식이 무슨 죄냐고 울다가 아무도 그 울음에 반응이 없자 이게 장난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지금 병원에다 조리원 환불해달라고 자기 당장 나가겠다고 또 한참을 울었다네요. 저야 뭐 소송하면서 남편한테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상간녀와 시부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절 기만한 사기죄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이것들 애 키우며 알콩달콩 사는 꼴 보기 싫다면서 남편 회사에 쳐들어갔어요. 그간 회사 주변에서 마주치며 저를 보고 또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쉽게 회사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냥 확 소장을 여러 개 복사해가지고 불쌍한 척하며 회사에 뿌렸습니다. 조강지처가 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데려가더니 상간녀가 지 자식을 낳았다고 고백을 했다며 어째 이런 인간이 회사에서 두 다리 뻗고 돈 벌고 다니면서 상간녀 자식을 키워야 하냐며 그 건물 앞에 서서 아예 피켓을 들려다가 그건 차마 저희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못하겠더라고요. 뭐 다행히도 회사 내의 소문은 워낙 발이 빠른지라 온 건물이 한동안 저희 남편과 제 스토리로 들썩였고 남편은 그로부터 무려 3달을 그냥 뻔뻔하게 회사를 다녔지만 결국 사표를 쓰더군요. 애 생각해서 눈물 나는 부정으로 회사에서 돈 벌려고 했다가 그러다 지가 죽겠었던 것이죠. 저야 뭐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남편 회사 사람들이 보면 아직 얼굴이 화끈거려 숨기는 하지만 남편이 그만두고 나서는 다들 저 응원하는 말하며 그 인간 그만뒀다고 소식을 전해준 덕분에 기분은 시원씁쓸했습니다. 오래 만났어서 배신감이 상당했고 내 손으로 주먹 쳐가지고 정강이 내리치며 헤어지게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해는 뱃속에서 애를 낳을 줄도 몰랐고 그 뒤에서 형이란 분들이 나타나 제 편이 되어주실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정말 반전 없는 인생이 없다지만 이틀 사이 이 정도로 많은 반전들을 폭풍처럼 겪고 난 후 저는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도 같아요. 위조를 받을 만큼 받으려고 변호사도 제대로 비싼 분으로 선임했고 들어보니 그 내연녀는 무슨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30 먹은 여자라더군요. 그 후 저를 찾아와서 돈이 없으니 소송을 추하해달라고 본인이 분명 잘못한 일인데 애가 생긴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며 애까지 데려와 제발 살려달라 사정을 하는데 그 돈마저도 없이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생각을 했냐며 아주 강큰년이라고 저희 엄마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서 쫓아냈어요. 같이 안겨있던 애는 무슨 죄겠냐마는 제가 지금 상간녀 애까지 배려해줄 만큼의 여유는 없는지라 옆에서 엄마 잘했다고 거들어주며 쫓아냈어요. 살다 우리 남편처럼 깜짝 서프라이즈 해준 남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한 서프라이즈 소식을 들어본 분 계세요? 전 지금도 자다가 이 새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어디 한번 주기적으로 애가 자라서 새 학교 들어가고 새 친구 사귈 때마다 옆에서 내 언냐라 공표를 해주며 지랄을 좀 떨어줄까 합니다. 앞으로 장기전이 될 저희 복수극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